대전시 동구 파남동. 요즘 이 아파트는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아파트 도색 공사 때문입니다. 약 11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 그런데 이 공사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5월 달부터 이미 아파트 제도장 공사에 업자가 내정돼 있다. 네, 그걸 저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대전이 4군데, 서울 3군데, 7개 들어왔다네요? 대전 4군데는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 들어가고 서울에서 3군데라는 것은 이미 나머지 4군데는 이미 건조 끝났다는 얘기예요. 결정됐어요? 됐어요. 됐죠? 뭐 저기 600 써가지고 됐어요. 큰일 났네. 또한 입찰 과정이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공사는 이제 자기들 생각된 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급하니까 SMS 문자로 긴급 인쇄 혐의로 소집을 한 거예요. 입주자 회의를 불과 7시간 전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로 당일 통보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무효라고 합니다. 최소 5일 전부터 서면 또는 게시판으로 공지하는 것이 원칙.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년 단위로 사실은 도장공사에 대한 수선은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에 돼 있는데 장기수선 중단금이 없다 보니까 10년 만에 이제 하게 됐고.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공모를? 뭐 공개 입찰을 했죠. 공개 입찰을 했는데 여기 아파트 그런 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여기서 사무실이 남아나들 않아요. 도장공사 추진에 대해 입주민들의 의사는 물어봤을까? 동의한다 뭐 이런 절차 없었어요? 입주민한테 그것도 안 했어요. 설명하게. 아니면 동의서 안 받은 것 같은데. 안 받고 색칠해 그것만 선택을 하고 갔는데 안 받은 것 같아요. 장기 수선 계획에 없는 사업 추진은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니 장기수선 계획에 있고 저 서류가 여기에 다 있는 거야. 수성 페인트, 수성 7번, 유성 페인트 요게 다 계획들이야. 2012년도 계획서에는 2013년도에 균열 및 보수 제도장 공사를 한다는 게 한 글자도 없어요. 장기수선계획서 그냥 금액만 있네요. 예, 관리소장이 주장한 부분은 사실은 장기수선 계획서가 아닌 계획서 수선 대상 현황입니다. 대표회의가 의결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소비를 해서 결정해서 하면 돼.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지금 관리소나 일부 동대표들이 주장하듯이 그때 동대표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이른바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고 합니다. 국토부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된 적격심사제엔 표준평가표라는 게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의 5개 항목이 한 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김 씨는 주장합니다. 특히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순으로 점수를 주던 방식을 크게 변경했다는데요. BB 이상은 만점을 줘버리는 이런 표를 경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는 몇 등급이에요? BB입니다. 적격심사제에서 평가표를 변경하려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적격심사표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적격심사표를 개정할 때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게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왜 물어봐요? 공공성과 공정성의 기대가 없다면 대립이 없다는 겁니다. 초성가요. 아니 불안하세요. 초성가요. 봐봐요. 사무 보는 사람이 아닌 이상 조금 그 사람 하나를 업장을 있을 수 있어. 아니 세금 국민과 세금 포탈해가 우리가 티나는 거야. 뭐 하는 게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 내가 관리비는 엄연히 입주민들의 재산입니다. 입주자 대표라면 더 깐깐하게 운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6억이면 될 일을 10억을 받으면 무조건 1억은 먹어요. 100% 1000%야 그거는. 이게 9억에 하려고 밀어붙이는 거를 제가 그 공정거래 진정을 내서 담합이라고 밝혀내고 4월
700에. 분과세까지 포함해서. 배당가 전체 국기가 다 해주고, 국기공사, 물 내지 말라고, 지하 유창 이거 다 했습니다. 그거를 해주고도 봐갖고요, 700. 도장공사에 낙찰된 해당 업체를 찾았습니다. 네, KBS에서 왔는데요. 6억 선도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업비가 너무 크다고. 근데 이제 그 아파트 행장마다 틀리겠죠. 거기는 또 복도식이라. 외부 복도식은 이제 외부가 복도 다 외부로 포함돼. 그러나 5분의 1 규모의 또 다른 복도식 아파트 쪽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도색을 얼마 정도로 예산? 근데 내 돈이 아니니까 카드가 안 되는 그거는 지금 남아있는 걸로 다시. 충분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입찰 서류마저 누락한 K건설이 낙찰됐다는 것. 그게 뭐냐면 네. 옛날에 그 날짜 좀 지난 걸 냈어. 똑같은데 예언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잡고 있다. 그래서 다음 거 갖다 주겠지. 낙찰된 뒤에 서류를 냈다고요. 낙찰된 업체가 이제 입찰할 때 서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는.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옛날 얘기 여기서 그리짓기 합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해줄 필요 없어요. 일단 그거 보여주세요. 아까 보여줄 거 없어요. 확인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끝내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관리사무소장. 동 대표 김 씨는 입찰업체가 제출한 서류 열람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현기 대표님은 뭐든지 보면은 갖다가 거기서 문제점을 파헤쳐서 찢으려고 하는 분이라 저희가 이것을 열람이나 복사를 못 해드립니다. 거부하시는 겁니까? 예. 원래 법적으로는 열람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업무 방해 사항들은 저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이 업무방해 사항. 당연히 지금 업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업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대표로서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 방해하는 대표는 저희가 그런 거 응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대표는 어느 무엇이든지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를 해서 우리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을 검토하고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동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 주체가 이런 업무까지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지금 파남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장기수선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금 공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대로 본다고 한다면 저것은 거의 뭐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분명히 잘못된 거죠. 네, 그럼 저것은 제가 볼 때 만약 장기수선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이고 거기에서 주민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것은 불법이라고 판단이 된다. 혹시 그것은 뭐 우리 이영규 변호사님께서 뭐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고를 친 거예요. 대책 없이 계약을 해놓으면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된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돈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돈을 못 주게 되면 공사업자가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른 관리비 같은 거 강제 집행해서 빼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올 스톱되는 거죠. 그게 지금 큰 문제인데. 아니, 저 동대표도 그나마 여기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말 맞다는 양심선언이든 자기 그 사는 문제를 드러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드러낸 아파트들이 또 얼마나 많을 그렇죠. 것이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20년 된 아파트들 회계감사 거의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장기수선 충당금은 방금 우리 윤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의 장기적인 수선이나 보수를 위해서 그때 가서 한꺼번에 돈을 마련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매달 조금씩 적립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용도를 잘 모르고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용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나중에 아파트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주요시설 교체할 때 꼭 필요한 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급하면 다른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예를 들어서 비록 아파트의 공적인 업무로 썼더라도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사무소장이 다른 용도로 쓰면 그게 업무상 횡령이 됩니다. 그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이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할 때도 명확한 이제 기준이 있는 건데 아까 보니까 이제
적격 심사표가 있더라고요. 예. 네. 바꿔서. 그거 바꿔도 되는 거예요? 바꿔도 되나요? 바꾸면 안 되죠. 지금 사실 그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주택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정된 관리 업체가 수시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용역 업체 선정하는 과정.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대표 등 그 임원 선거 과정. 그 세 군데서 이 문제가 많은데 처음에는 최저가 입찰제로 했었어요. 그런데 최저가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부실 업체들이 덤핑 입찰을 하는 거예요. 어? 도저히 주택관리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막 영원 써내고 1원 써내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적격심사제로 바꿨거든요. 적격심사제로 바꿔서 조금 가격은 중간 가격을 써냈더라도 이 업체가 가장 우리 아파트 관리하는데 낫다 하면은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적격심사제로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 주체가 재량권이 생기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적격심사 그 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표마저도 바꾼다는 얘기죠. 아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표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 동대표도 주민인데 열람을 신청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아니 누가 무서워서 그 열람 신청을 하면서 그 만약 관리사무소가 우리가 관리비를 내는 주민이 갑일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갑인 양 주민을 을로 보는 그 문서 열람 거부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도 가서 열람 등사 신청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거부해요.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뭐 고소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건 고소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문서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열람 등사하게 하라. 비용은 자기가 내는 거죠. 복사비는. 그렇게 하고 만약 그렇게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이 났는데도 열람 등사를 거부하면은 하루마다 뭐 가령 10만 원, 20만 원씩 벌금을 매겨요. 한 달간 계속 거부하면은 그게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안 해주면 몇 번 싸우다 말아요, 가서. 근데 그렇게 법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네. 예. 그리고 오늘 이걸 시청하시면서 혹시 좀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시청자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저항의식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거는 그 아파트를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많이 적립해서 수시로 아파트를 잘 고쳐야 우리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로 오래 가고 그래야 우리가 아파트를 팔을 때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적립 안 돼서 낡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 못하면 결국은 우리 손해예요. 더 큰 돈 드는 거. 그렇죠. 장기수선 충당금은 오히려 지금 인상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리고 그게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돼요. 다만 그 쓰임새가 아까 말한 대로 불법으로 전용되고 잘못 쓰여지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된다는 거지.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수명이 한 100년 이상,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평균 뭐 한 40년 정도를 내구 수명으로 보니까 실제로 이영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장기수선 충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서 내 집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꾸어서 살 수 있다고 보죠. 단지 그런 것들을 그 사업 집행하는데 좀 더 투명하고 좀 객관성 있게 좀 담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우리 대화의 전제는 우리가 놓치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신념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동대표들, 또 잘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화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 하나하나가 이제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잘 감시하는 역할,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사 프로젝트통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